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성모입니다. 2023 3월 연합평가 여러분 올해 첫 시험이었고요. 어떤 결과를 얻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떨리는 시험이었을 거고 그 다음에 거의 최초로 여러분들이 풀로 집중해서 본 시험일 텐데, 그러니까 정말 잘 보고 싶었을 거고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평가하는 거였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됐을 거고 근육도 많이 굳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본인의 실력보다 점수가 좀 덜 나온 친구들이 많이 있을 텐데,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여기서 발견된 약점을 보완하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갖게 만드는 시험이었기를 빕니다. 잘 본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저희 수강 후기나 또는 저한테 개인적으로 DM을 보낸 친구들은 정말 뭐 7등급이 뭐 2등급으로, 제일 놀랐던 것은 8등급이 1등급. 와, 이게 가능한가요? 8등급이 1등급? 고2 때 얼마나 놀았니? 1등급을 맞을 수 있었던 애가 고2 때 왜 8등급이었어?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올랐던 뭐 5에서 3, 3에서 2, 4에서 1, 2 뭐 이런 친구는 너무 많을 정도로 또 오른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반대로 1, 2등급이 나왔던 애들인데 3, 4등급을 맞거나 3등급이었는데 5, 6등급으로 내려간 친구들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뭐 어떤 특별한 실력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아직 시험을 보는 기술, 그 다음에 압박감을 이겨내는 어떤 능력치가 조금은 부족하고 실력보다는 시험장에서의 어떤 태도, 그 다음에 시험을 보는 기술적인 측면들이 좀 약한 친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들을 한번 잘 봤으니까 자기의 그런 어떤 것들을 좀 본 거니까 이것을 4월 또는 뭐 6월 평가원, 제일 중요한 시험이죠. 그 다음에 뭐 9월 평가원 수능까지 앞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해야지 잘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점검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개별적인 문제보다 이 총평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자고. 일단 첫 소감, 3월 연합평가의 첫 소감은 1번 잘 정제된 문항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교사경이라고 해가지고 교육청, 사관학교, 경찰대 문제는 평가원하고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실제 수능하고는 좀 다른 유형의 문제들이고 좀 지저분하고 좀 지엽적이고 라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받았던 것이 교육청 시험이고, 특히 3월 모의고사는 더욱 그랬거든요. 3월 모의고사는 시험 범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문제를 많이 내다 보니까, 또 첫 시험이기도 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내는 거니까 조금 더 뭐 의지를 가지고 또는 약간 뭐 안 좋은 말로는 오바해서 그런 내는 문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참 잘 정제되었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계산이 예전처럼 엄청 복잡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렌드 반영도 충분히 된, 이거는 가능했던 잘 만들어진 문제였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안 좋을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핑계댈 게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문제가 구리다, 그 다음에 지저분하다, 뭐 안 나올 게 나왔다, 사설틱했다 라고 하면 내가 못 봤다고 하더라도 뭐 문제 안 좋으니까 난 뭐 못 봐도 괜찮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핑계거리는 좀 될 수 없는, 그냥 잘 낸 문제고, 이게 뭐 어떤 문제들은 몇 번 문제 이런 것들은 이게 뭐 수능으로 나와도 손색이 없겠는데? 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의 약점이나 단점들이 잘 드러난 시험이었을 것 같아서 틀린 것,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복습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겨내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통문제가 역시 어려운, 추세는 계속되죠. 트렌드가 반영돼 있고 공통이 좀 여전히 어렵고, 선택 과목은 좀 쉽게 내면서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8문제밖에 안 나오는 선택 과목이 지금 과가 1과 2과 3과 선택 과목이잖아. 그 중에서 1과도 아니었어요. 1과의 뒷부분도 없는 그런 시험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여러분들이 공통 과목의 점수에 민감하게 반응하셔라. 선택 과목은 지금은 의미가 없었다. 3월 모의고사로는 공통 과목에서 수원수를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겨울방학 때 잘 준비했고, 뭐 재수하는 친구들이라면 시험은 뭐 안 받겠지만 내가 집에서 이제 풀어봤을 때 내가 작년하고 얼만큼 달라졌을까라는 것들을 꼭 냉정하게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정도의 멘트를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로 볼 때는 이건 컷하고 관련이 돼 있을 텐데, 여기 이제 컷을 적어놨는데, 물론 이제 표준 점수로 변환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급간으로 나와요.
확통 같은 경우 1등 컷이 80으로 썼지만 뭐 78에서 뭐 81, 2, 82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실제로 나왔을 때는 78이 1컷일 수도 있고 82가 1컷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뭐 한 중앙값 정도를 잡아놨는데 80, 미적 79, 기하 76, 79니까 역시 미적은 하나 정도 확통 친구들보다 더 틀려도 같은 등급을 맞는다라는 정도고요. 그다음 기하는 지금 거의 확통하고 유사해지고 있기 때문에 확통이나 기하는 뭐 비슷하다 보고 미적 역시 한두 개 정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미적 본 친구들은 공통 점수를 기본적으로 미적 친구들이 잘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수혜를 보고 있다. 그 다음에 확통이나 기하 친구들도 미적하고 차이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미적보다 기하나 확통은 어쨌든 그 선택 과목 풀이 시간이 좀 적고 그 시간 남긴 걸 소환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격차를 좀 줄이려고 확통이나 기하 친구들은 노력을 좀 해달라라는 얘기고요. 1컷이 80점대로 잡히는 또는 80점보다 좀 낮게 잡히는 것은 결국은 어려웠다 라는 얘기인데, 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문제가 어려웠느냐 아니면 지금 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수준이 좀 떨어져 있느냐를 보면 이 문제가 아주 어렵진 않거든요. 지금 문제 자체가. 왜냐하면 뭐 제일 어렵다고 하는 15번이나 22번이 뭐 새로운 시도라고 보이지 않고 늘 나왔던 문제 들의 변형일 뿐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한 친구들은 좀 수월하게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물론 킬러들도. 근데도 점수대는 이렇게 된다면 학생들의 실력이 아직은 부족하지 않냐. 이게 이제 6평이나 9평에서 좀 올라오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재 고3 학생들이 그렇게 나이스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재수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고3들도 주변의 친구들이 너희보다 훨씬 잘하구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시험인데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의 시험인데 1컷이 이 정도로 잡히고 충격적이죠. 3등급 컷은요, 이게 3등급 컷이 왜 의미가 있냐면 제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걸로도 제가 입시를 좀 했지만 이게 3등급은 일단 나와야 정시로 가든 아니면 뭐 수시에 이하보를 맞추든 간에 3등급이 거의 미니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4, 5등급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 수시도 못 맞추죠. 그 다음에 정시로서도 4등급까지야 뭐 어떻게든 비벼올 수 있겠지만 5, 6등급 나오면 정시로서도 의미가 없거든요. 3등급 이 안에는 걸려야 된다고 했을 때 3컷이 뭐 70이나 80이 아니라 50점대라고 하는 것은 한 절반 이상 맞추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것도 여러분들의 공부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뭐 수학 포기하고 나는 다른 걸 국어 탐구로 수시 최저나 맞춰가지고 수시로 가겠다라는 그런 나약한 마음을 먹지 마시고 입시에서의 카드를 한 장 버린다는 건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버려서 내가 수시는 뭐 정시는 안 가겠다, 난 수시로만 하겠다, 난 수시는 됐고 정시로 올인하겠다라는 것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점수대가 여러분들에게 시사하는 거는 그렇게 학생들이 잘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가 아주 어렵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컷은 낮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문제를 좀 보면 이 공통 문제에서 뭐 제가 다 해설을 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일단 10번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10번에서 늘 나왔던 수열인데 절대값을 들고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항의 번호를 좀 보라 그랬잖아요. 이게 4하고 6을 아래 첨자 더하면 10이잖아요. 근데 밑에 4번은 K는 1부터 9까지니까 A1 더하기 A9 아래 첨자 더하면 10이잖아요. 그런 거에 좀 예민하게 반응하시고, 또 하나 요즘에 잘 나오는 절대값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공차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꼽은 이유는 10번에서 뭐 하지 말라고, 당황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0번이 4점짜리 처음 문제잖아요. 두 번째 문제잖아요. 9번까지 뭐 괜찮다고 치는데 10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부탁이니까 제발 체크하고 넘어가라고. 다 풀고 돌아오면 충분히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심신이 좀만 안정되면 10번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이제 문제가 됐던 문제는 지금 11번이에요. 이 11번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몇 도 때문에 그러냐면 15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15도는 여러분들 뭐 미적분 선택자야 45도 빼기 30도에서 덧셈 정리까지 뭐 간다 하더라도 이게 수원이기 때문에 덧셈 정리 안 쓰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서 15도로 하는 각이 이러지 말고 주변을 살피면서 특수각을 빨리빨리 발견해 오시라고. 그러니까 15도를 구성하는 것이 45도, 30도.
이런 것들을 계속 발견하면서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 무작정 코사인 법칙이나 사인 법칙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직각, 수선, 이런 것들을 이용한다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해석은 제가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강조했고 연습을 많이 시켰던 문제잖아요. 기출에서도 그렇고 제가 플랜서에서도 그렇고 엔서에서도 그렇고 많이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11번을 많이 놀랐을 텐데, 그러니까 연타로 놀라게 되거든요. 10번, 11번. 10번 어떻게든 했더라도 11번에서 걸리적거리면 또 똑같은 얘기예요. 제발 부탁이니까 넘어가라. 다음 주로 넘어가라. 그리고 돌아오면 보일 수 있다. 항상 특수각, 수성의 발, 이런 것들은 도형에서 기본이다 라는 생각들. 12번이야 뭐 제가 플랜서에서도 준비시켰던 알파T, 베타T, 알파T, 베타T에서 알파, 베타가 아니라 T에 관한 식이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13번은 이거 축 돌리기 이용하면 되잖아. 축 돌리기. 그죠? 왜냐 합성이니까. 합성 방정식 워낙 많이 다뤘고 리본에서도 너무 많이 했던 거기 때문에 잘했을 거라 믿습니다. 그 다음 14번도 이것도 마찬가지죠. 미분 가능이잖아. 미분 가능인데 2차와 1차라고. 에이, 그럼 뭐 접선이겠죠. 그 다음에 접선이라고 할 때는 당연히 뭐 인수개수, 뭐 2개 이상, 뭐 2개다, 뭐 1개다 라는 거 준비 많이 해놓은 문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번이 이제 킬러인데, 이 15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했던 수열의 추적, 뭐 추적이라고 해야 되고 추론이라고 해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정방향, 뒤로 가는 역방향, 이런 것들 준비 많이 했고, 이건 뭐 리본에서 너무 많이 하고 아예 섹션으로 제가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잘 풀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웠던 15번이 뭔가 새로운 게 아니라 여태까지 나왔던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출이 분석이 되고 인문 엔제라도 엔제를 어느 정도 손을 댄 친구들은 나이스하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밌는 게 20번인데, 이 20번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게 평행이동과 적분을 이제 이용하는 건데, 이게 3차잖아요. 그럼 3차는 공부가 됐어야지. 네, 3차는 비율성과 대칭성이 있고,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는 많은 공식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로 이용할 거예요. 뭐 1대 루트 3이라든가 아니면 극대 극소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여러분들 공식으로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이건 공식으로 밀어붙이면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라 믿고요. 다음 21번은 이건 제가 선택을 안 했던 이유는 이건 좌표 적고 풀면 돼요. 좌표 적고 풀면 되고 연립하시면 되고 지수로가 함수니까 대입해서 그냥 풀면 됩니다. 다음 22번도 너무 많이 정리했던 절대값, 미분 가능성, 요 얘기였어요. 네, 두 가지였죠. 첨점하고 그 다음에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요걸 찾아가지고 이제 그래프 추론을 하는 4차. 4차가 나왔죠. 4차도 여전히 뭐가 있어요? 비율성 있죠. 1대 루트 2라든가 이런 비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그냥 낼 걸 냈고 학생들이 많이 준비해 놓은 문제들을 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잘하는 친구들은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 예상이 좀 깨지긴 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이 못 풀어서. 근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가지고 내고 있으니까 열심히만 하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선택 과목은 의미가 없어요. 예, 선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확률과 통계도 1과가 다 나온 것도 아니고 2과 3과가 안 나왔고, 그 다음 미적도 1과만 냈고 2과 3과가 미분적분인데 제일 중요한 거 안 냈고, 극한은 되게 쉬운 과예요. 그나마 극한에서 의미가 있는 문제가 프랙탈인데 급수가 또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적은 더 의미가 없다. 그 다음 기하도 1과 이제 2과 3과 중에 중요한 과는 1과보다 벡터를 다루는 2과, 그 다음에 공간을 다루는 3과가 안 나온 상태고, 1과도 뭐는 안 나와 있어요. 접선이 좀 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도 큰 의미가 없다. 그냥 포타스상, 포물선, 타원, 쌍곡선으로 그냥 8문제 다 깔거든요. 접선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지엽적인 것도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문제는 되게 잘 냈어요. 다 정제는 돼 있지만 이거 가지고 어떤 평가도 내릴 수가 없어요. 그나마 확통은 1, 2, 3과 중에 1과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1과 중에 빠진 게 어차피 뒤에 있는 이항정리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원순열, 같은 거 싣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주합까지 다 나온 거기 때문에 그나마 확통은 내가 확률과 통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를 잘 처리했느냐 정도의 의미가 있고, 미적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기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통은 제가 뭐 30번만 봐드릴 텐데 이 30번조차도 크게 볼 게 없는 그런 시험이었고, 확통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강조했던 이상 이하 조건의 중복조합 처리, 그 다음에 뭐 같은 것이 눈순열, 원순열, 중복조합, 중복순열, 그 다음에 미적에서도 제가 도형과 관련된 극한, 그 다음에 뭐 함수와 관련돼서 뭐 도형 해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 기하도 마찬가지고 다 나온 거라서 크게 선택 과목 의미 없으니, 대신 이제 선택 과목을 의미를 가지려면 이게 공통이 끝났을 때 시간 확보가 되어 있느냐를 제일 먼저 보세요. 그러니까 공통이 끝나고 선택을 들어가는데 시간이 막 10분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면 선택 과목이 아무리 쉬워도 못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과목보다는 내가 공통을 잘 풀어서 선택 과목으로 왔느냐 정도의 첫 번째 체크를 하시고, 두 번째, 일부긴 하지만 그래도 선택 과목을 내가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시작했지만 이게 이렇게 안 풀리냐라는 것들을 보시고, 선택 과목을 앞으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의 비율을 어떻게 조정해서 앞으로 공부를, 선택 과목을 얼마만큼 공부할 건지를 좀 결정하는 그런 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미적이나 기하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이렇게 해드리는 이유는, 결국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장에서도 중요하고 시험 끝나고도 중요한데, 시험이 끝났을 때 이게 그냥 내 점수가 몇 점이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문제가 되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상황들을 좀 분석을 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지금까지 잘 해왔으면 잘 해온 대로, 지금까지 미진한 게 있으면 어떻게 보완해서 앞으로 시험을 잘 볼 수 있겠느냐라는 것들을 좀 선별하는 그런 과정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각 과목별로 공통 과목의 객관식의 일부 문제, 그 다음에 단답형의 일부 문제, 그 다음에 선택 과목들을 30번 위주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 이제 각계 문제를 좀 들어보시면서 본인의 약점이나 단점을 좀 찾으시고 강점을 극대화시키고 단점을 줄이는 그러한 현명한 학생이 되기를 빕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 첫 시험이었는데 떨리고 본인의 실력만큼 점수가 안 나와서 실망하는 친구들도 많겠지만, 인생 그래요. 그죠? 이렇게 한번 또 아파하고 좌절하고 그걸 또 이겨내고 또 더 좋은 것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오기를 제가 진심으로 빌 테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자만하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현명한 학생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평은 여기까지고요. 각계의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